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주제예요. 정말 좋아하는 주제. 맛있는 주제입니다. 보통 제 방송이 맛있는 주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여자분들이 아픈데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영린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제 영상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여자분들은 제가 한 얘기 싫어하냐? 죄송하지만 현실 자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 아시겠지만 없는 얘기, 뭐 뜬구름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걸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현실성 있는 얘기나 자신들한테 뭔가 피해야 되고 사진 얘기를 되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결혼 안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손해인 이유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맛이 갔는 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근데 여자분들은 보통 보면, 내가 보면 좀 언앤브리치가 심해. 언앤브리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여자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습니다. 여자분들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뭐 결혼 같은 거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죠. 근데 행동은 따로 놉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죄송하지만 솔직하지 못해요. 이거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 결혼 같은 거 보면. 보통 결혼 같은 거 해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결혼에 부정적이고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 얘기하는데 막상 결혼식 가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여자분들이 뭔가 결혼에 대해서 나는 결혼 안 해도 괜찮아, 난 비혼주의 이딴 말 안 믿어요. 거짓말이니까. 좀 솔직해집시다.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결혼을 원해요. 좀 여자분들 사실 좀 맛이 가서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좀 세게 갈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왜 여자가 손해일까? 물론 남자가 손해본 적도 있지만 남자의 손보다 여자의 손해가 더 커요. 왜 결혼 못하면 여자가 손해일까?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자의 확실한 생존 방식을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결혼을 여자가 안 하게 된다는 거는 못 하게 되는 거죠.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자가 확실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나이 먹어도 고생 안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생존 방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이제 미혼녀가 많아지잖아요. 노처녀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이 먹어서 생존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자분들 사회 진출 강하고 여성의 인권이 가장 강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참 웃기게 뭐냐, 맛이 갔다는 이런 거야. 한국 여자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 여자한테 결혼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없어서는 안 되는 본인들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생존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부정을 해.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분들 지금 가진 머리와 능력 가지고 얼마나 벌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뭐 대기업 다닌다고? 대기업 얼마 다닐 것 같아? 여자분들 어차피 뭐 과장 이상 못 다니면 40대면 나와야 돼. 42전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선단 여직원들도 남자보다 더 일찍 나와요. 왜냐? 성과나 진급을 못 하니까. 그럼 나오고 나서 뭐 할 건데요? 나오고 나서. 아니, 대기업 나오면 또 대기업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여자분이 착각을 하는 게 20대에 뭔가 있잖아요.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지워다 주고 채용을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할당제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 비율을 맞춰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여자가 손해야. 결혼하면 여자가 힘들어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이 결혼이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여자분들 40 넘어서 살아갈 방식이 막무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힘들이 할 것 같아? 갑자기 적극적으로 사회 진출할 것 같아? 못합니다. 원래부터 소극적이고 원래부터 의존적인데 나이 먹어서 갑자기 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남자나 여자나. 지금 약한 분들은 나이 먹으면 더 약해집니다. 지금 우울증 심한 분들은 나이 먹으면 우울증 더 심해져.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해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결혼을 못하게 돼. 거기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은 게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결혼 안 하고 나이 먹잖아. 그럼 힘든 일 해야 되거든요. 공장 가서 일한다거나 청소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쪽은 이미 아시아계 여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밖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예. 여자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잖아요. 대학을 먹어도 할 게 없으면 물창고나 공장 가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40 넘으면 할 게 없다는 거 모르는 거야 이게. 거기다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부모님도 노후가 대비가 안 돼 있어. 어떡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여자 혼자서 본인의 일평생을 책임지기엔 여자 본인들은 한없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자들이 메타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기업에서 많이 집어넣어 주다 보니까 자신들이 뭔가 돈 좀 벌고 뭐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웃기거든요. 웃겨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여자분들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기거든. 그 말인즉슨 이제 네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과 주거,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은 네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지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 가기엔 여자분들이 굉장히 약하고 준비가 허술해.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분들 돈 얼마나 모으십니까? 지금 여자분들 중에 달에 50도 모으지 않은 사람들 수두 빼빼이거든? 지금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저축도 안 하는 사람들 널렸어. 여자분들 서울에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거든. 단지 직장이 많은 것 뿐이야. 서울에 여자분들 중에 세후 300 이상 버는 사람들 얼마 있을 것 같아? 뭐 서울 사람이면 다 잘 벌까? 물론 잘 버는 사람 지방보단 좀 더 많겠지. 근데 전부 다 잘 버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 서울은 또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 근데 여자분들 중에 제대로 저축 안 하고 서울병에 차가지고 미래대비 아는 사람들 수두 빼빼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직장 나오게 되고 여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나이가 40이 되면 소득이 수직항합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쫙 내려갑니다. 이거는 뭐 우리 저 카이샤네님이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도 50대 되면 내려가긴 하는데 여자가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게 왜 가파르냐 하면 여자분들은 보통 일반적 직장에서 40을 넘기기 힘들어요. 남자는 50 넘기기 힘든데 여자들은 40 넘기기 힘들어. 40부터 자기 자리 보존받지 못해요. 한 30대 중후반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훨씬 더 일찍. 그러면 본인들이 사무직에서 이 직장을 다닌다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버티다가 나와야 돼요. 여자들도 이제 사무직 같은 데 오래 다니려면 진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자들이 진급을 잘 못해요. 과장 위로. 대리까지 어떻게 다는데 과장이나 차장 위로 못 가. 이건 일반에서 다녀본 사람들 알 거예요. 대기업 사무직 가더라도 차장 위로 가버리면 남자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왜 없을까? 본인들이 진급을 못했으니까. 왜 진급 못했을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회사에서 여자 직원 뽑아줘도 그 진급을 무조건 여자라고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봐야죠. 이 사람이 얼마나 밑에 직원들을 잘 다스리냐, 얼마나 기업한테 이득을 주냐,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여자분들 그걸 못해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맡아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지어주면 하겠냐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은 아무리 길어봐야 한 30대 후반 되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럼 나오잖아. 나오고 나서 그 똑같은 직장을 못 들어갑니다.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내가 물 먹었다 하더라도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월급 못 받습니다. 대다수가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가냐? 중소기업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했던 그 전공을 버리고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걸. 그걸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약해요.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20, 30대 일했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뭐 쿠팡이나 올리브영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국가에서 결혼 안 하는 여성을 얼마나 챙겨줄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이 참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금 여성들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주겠지가 아니라 그냥 고사시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번에 정책 보고 저 놀랬던 게 뭐냐면 지금 여자분들 챙겨주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챙겨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사시키는 겁니다. 고사. 나쁘기만 하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굶겨 죽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은 지금 보면 제도를 보면 너무 눈앞에 있는 혜택만 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가 뭐냐면 동거 등록제하고 어제 보호출산제 요거 두 개. 이거 겉으로 봤을 땐 여자분 챙겨주는 것 같잖아. 아니에요. 여자 이미지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자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보호출산제는 한국 여자인의 가치를 떡락을 시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게 그거잖아. 여자가 만약에 뭐 그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출산을 해서 이제 자기가 출산했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거잖아요. 네. 남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처녀인지 아니면 애를 낳은 사람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역으로 말하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오히려 신뢰성이 더 높은 거야. 왜냐 그분들은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그렇다니까 이게 좀 뭔가 반대라니까. 아니 자국 여성을 신뢰할 수 없고 외국 여성을 신뢰하게 만들어. 이게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여자는 점점 이렇게 못 되고 외국 가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게 훨씬 더 믿을만하다니까요. 길게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그리고 동거등록제 같은 경우에 남자 입장에서 점점 나이 거릴수록 뭔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남자들도 지금 나이 좀 있는 분이라 여자를 책임지려고 하지. 지금 젊은 친구들 책임 안 지려고 하거든. 남자애들 책임 안 지려고 그래. 한 가지 얘기할게. 어린 나이에 동거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 중에 멀쩡한 남자 없어요. 보통 정상적인 남자는 동거하는 거 꺼려합니다. 물론 정말 사랑하면 동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은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동거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동거하면 뭘 볼 거 안 보고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자를 챙겨주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그냥 여자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둘 다. 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자를 감당할 수 없고 이제 평생 반려자로 못 보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진짜 반려자는 외국 가서 찾으라는 거죠. 남자 보고. 야 한국은 답이 없으니까, 한국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뭐하러 한국 가서 찾아. 저 사람들 어떻게 신뢰해. 그냥 외국 가가지고 어린 여자 데리고 와. 그게 나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 여자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한국 여자들은 능력이 없으면 결혼 못하게 되고, 결혼 못하는 분들은 나라에서 챙겨줄 것 같습니까? 안 챙겨줘. 지금 챙겨주는 거 얼마나 있어. 그냥 챙겨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뭐 1인 가구 독거 여성 지원한다고 얼마나 줄 것 같아. 얼마나 챙겨줄 것 같아. 그냥 깨작깨작 챙겨주겠지. 그냥 생색만 내겠죠. 생각해봐. 아니 역지사지를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를 봤을 때 아니 국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대상한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자, 여자분들 좀 잔인한 얘기 할게. 결혼 안 한 여자는요 국가 입장에 쓸모가 없습니다.
잉여자원, 잉여자원. 본인들. 특히 출산을 하지 않는, 결혼 안 하는 여성은요, 없어도 된 사람입니다. 단나라로 싹 다 내보내도 되는 사람이야. 좀 잔인한 말이죠.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 이 결혼한 여자가 대한민국 산업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점점 없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거야, 이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자분들 멘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뭔가 심기를 건드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심기 건드리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여자분들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고사. 결혼 못한 여성 많아지는데, 결혼 못하게 돼서 출산도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멘탈은 안 좋아져서, 뭐 하나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립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남자한테 고립되지, 결혼한 여성한테 고립되죠, 다문화 여성들한테 고립되죠, 어른들한테 고립되죠. 장기적으로 봤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이게. 자꾸 헛것 보지 마시고요. 자꾸 뭐 결혼 여자가 손해다. 그러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물어볼게.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돈 얼마나 버십니까? 노후 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나이 먹어서 뭐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빽거립니다. 왜 기분 나쁜 얘기하냐고. 왜 사람 감정 흔들리게 하냐고.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결혼을 해야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한국 여자들은 나약한데 본인이 스스로 결혼을 거부한다. 그럼 결혼을 거부해 보세요. 결혼을 거부하시고 과연 살만한지, 본인들이 맞는 생각한 건지 한번 봅시다. 저는 장담하는데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